그 다음에 거기 정보망은 정보망 고인정의 마지막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러면 여기 이제 지문상에 누가라고 할 때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더라? 국장,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더라? 국토부령에 있고 이용하는 자가 누구다? 개공들끼리. 그러니까 지문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라고 나오죠. 틀린 거. 개공 상호간에.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재량 취소죠. 항상 뭐로 끝나야 된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그 중에서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더라?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 운영규정 관련 위반 운자 경과시 운명할 때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지정 후 승인이죠. 지정 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이렇게요. 지정 후 승인이고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몇 때문에 1대1 있었죠. 하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1대1입니다. 뭐다?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지정 취소 1대1 그럴 때 이항이는 뭐죠? 절취와 1대1이고 정임금이 하는 건 상치와 1대1이고 유비표는 형벌 사유로만 1대1이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항이 정임금이 유비표. 요거 1대1입니다. 1대1. 1대1. 절취와 1대1 맞죠? 상치와 1대1 형벌 사유로만 1대1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그럴 때 일단은 전제가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둘 다 관계없죠?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고 지정요건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얼마?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각 30명 이상이 그죠?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 각각 1인이죠. 각 1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기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 우리가 국장은 지정 신청 받으면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30일 이내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운영규정 승인 그러니까 몇 월? 3월 이내에 그죠? 설치 운영해야 된다. 몇 년? 1년 내에.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입니다. 이거 잘 바뀝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러면 답니다. 정보망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트도 나오면 맞추라는 거지 틀리라고 내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면 확인 설명이 있습니다. 요거 집어넣었습니까? 머릿속에 양 나온 김에 첫 번째 줄 절취와 1대1 두 번째 줄 상치와 1대1 마지막은 형벌 사유로만 1대1 아셨죠? 유비표 해가지고 진짜 적어놓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설명인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 중견무를 수행한다 할 때 가장 핵심이 확인 설명이죠. 확인 설명은 의뢰시하고 뭐로 나뉜다? 거래시로 나뉘어요. 의뢰시에는 설명이죠.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일방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러면 의뢰시 딱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더라? 중개완성 시 중개완성 전까지 그러니까 실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그죠? 어떻게 하죠? 설명 뒤에는 and죠. 하고 또 근거 자료를 교부해야 되죠. 교부입니까?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하고 제시해야 된다. 확인 설명사항이 총 몇 개? 5가지가 몇 개? 9가지 있어요. 9가지 있는데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더라? 보토조 그러죠. 보수,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제한 그리고 조세까지 3가지인데 제가 이 공까지 붙인 이유가 뭐냐? 원래는 정보공개 사항과 비교할 때는 이거예요. 정보공개 사항 몇 개였죠 아까? 7개. 이거 몇 개? 9개. 차이가 나는 건 2개죠 이거. 그런데 공법상 제한은 공통인데 앞에 토지 이용 계획이 붙습니다. 보토조.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보톡스만 한다고 다 굳는 게 이게 굉장히 안전한 거래요. 네, 보톡스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굳는데요. 그러니까 얼굴 보톡스를 많이 맞아가지고 경화되는 게 아니고 원래 딱 굳어놨다가 시간 지나면 풀리는 게 정상이래요.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굉장히 안전한 거래요. 뭐 필러? 필러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거보다 이게 굉장히 안전하대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뭐 얼굴이 뭐 안 움직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작용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요, 사실은. 예. 진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생긴대요. 보톡스 잘 맞으면 좋아진다 했다가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예. 보톡스 잘 맞으면 좋아진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예.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그러니까 예? 예. 다음에 제가 저 성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 한번 알아가지고 단체 하여튼 보토스 아셨죠? 예. 보톡스, 보토조 3가지인데 사실은 요 2개가 주예요. 요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래계약서 필요기재 사항과 비교할 때도 보토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비교할 때도 이게 나와요. 주로 보면 이게 핵심이 사실은. 전속 중개 계약과 비교하면 앞에 거고 아셨죠? 원래 뒤에 거는 이렇게 됩니다. 예. 거래계약서 필요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럴 때 주로 나오는 게 공법상 제한이니까 요 9가지. 그리고 근거 자료 제시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의뢰 시점에. 그러면 두 번째 거래시죠. 거래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 시킨다. 설명서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쌍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 뭐라고? 서면 정지라고 했죠. 그죠? 서면 관련 위반은 그래서 업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위반은 500가고 설명서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설명서에는 작성은 누가 할까요? 그죠? 설명서가 딱 나오면 설명서가 나오면 종류가 몇 개 있더라? 일식 뭐야 이게? 주거용 건물이죠. 일식이 주거용 건물. 이식은요? 비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설명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죠?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그럼 삼식이 뭘까요? 토지. 그러면 사식은 임목 등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서식이 국문도 있고 영문도 있죠. 국문, 영문 총 합쳐서 8개입니다. 종류가. 그래서 설명서가 나오고 작성은 누가 한다? 개공이 해야 되고 소원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밋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고요. 서명 또는 날인 그럴 때는 소공이 안 따라옵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책임을 강조할 때만 따라와요. 누가? 소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서명 가운데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거기에만 뭐가 나와야 돼? 소공이 와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서에 소공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하든가 말든가예요. 하든가 말든가. 금지하진 않으니까. 자, 서명 및 날인이고 이거 누가 할까요? 개공이. 이게 만일에 법인이라면 대표가 하겠죠. 원칙상. 분사무소 있으면 책임자가 할 거고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또는이죠. 예.
분사무소에 딱 나오는 거 책임자와 필증입니다. 대표하고 등록증이 나올 수는 없죠. 예, 그거 대표 또는 책임자가. 그 다음에 소공은 서명 날인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죠? 소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의 중개 행위를 한 누구? 소공이 있으면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요? 함께 이렇게.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의무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교부 보존이 있죠. 교부하고 보존한다. 이건 누구? 개공만 합니다. 몇 년? 3년간. 이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죠. 전국 확대 그랬으니까. 그리고 보존한다 그럴 때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요. 다만 반드시 보존하지는 않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된 경우에는 보존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까지. 이렇게. 하여튼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답니다. 요거. 그래서 종전처럼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OX예요. X고. 아셨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자,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맞죠? 47페이지에. 우리가 설명서가 종류가 총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저 설명서에 보면 1식부터 해가지고 4식까지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그죠? 기재가 되는 사항이 있죠. 그게 뭐더라?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에 그랬어요. 자, 권리 등기부상의 권리입니다. 이건 표시상.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표시는 뭘 말하죠?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말합니다.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보수. 그다음에 조세 거래 예정 금액까지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에 하는 거 있죠.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일식에만 있는 게 있죠. 일식에만 있는 거. 그러니까 1, 2, 2, 3, 4식에는 없는 거. 일단은 뭐 했을까요? 근데 이걸 자꾸 암기를 하실 건 없어요. 비주거용 건물하고 일단 비교해 보시면 분양할 때 도배해서 분양합니까? 상가를? 안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도배는 어디에? 주거용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그죠? 주거용. 그 다음에 환경이 있죠.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것도 상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도배, 환경. 그 다음에 입지 있죠. 입지 가운데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이 있어요. 교육, 판매, 의료, 시설. 요거 입지입니다. 입지. 그러니까 입지 항목 가운데서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은 어디에만 있다? 일식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그럴 때 이건 소방이죠. 소방은 원래 일식과 이식에 있어요. 근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럴 때 주의하실 건 이건 아파트 제외.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독이니까 단독 건축 아파트 단독 주택 있죠. 단독 건축물 단독 주택을 이해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비선호 시설 있죠. 비선호 시설은 사실은 일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삼식에도 나옵니다. 다만 차이를 물을 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차이를 잘 묻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식에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식에 없는 거니까 이해 좀 그러니까 1, 2, 3식에는 있고 어디 없다? 사식에 없는 거죠. 1, 2, 3식에 있고 1식, 2식, 3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식에 없는 게 뭐더라? 토공과 입지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서 토공 입지. 그리고 자, 그러니까
그 설명서가 나오면 일단 대상물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봐야 돼요. 임대차의 경우에 제외되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제외되는 게 뭡니까? 조세입니다. 조세.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건 토공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입니다. 요건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설명서의 기재 사항에서 주의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의 구성을 보면 설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저기 페이지 요약지 맨 뒤쪽에 보면 그걸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69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서 1식이 있거든요. 확인 설명서 1식을 보통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칸이 뭐냐면 확인 설명 자료란이라고 있죠. 자, 확인 설명 자료란. 이게 일단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지, 확인 설명 자료란 표지 부분인데 거기에는 자, 첫 번째 위에 근거 자료 있죠. 근거 자료에 등기 권리증이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형도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료 요구 불응 시, 자료 요구 불응 시 기재한다, 기재란입니다. 자료 요구 불응 시 어디다가 표지 부분에다가 기재한다라는 뜻이죠. 설명서의 표지 부분에. 그 다음에 설명서는 1.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 설명서는 원래가 총 뭐죠? 13개가 나오잖아요. 항목이. 그러니까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 있고 9번부터 그죠? 12번까지 항목, 그리고 13번까지 이렇게 세 구분 돼요. 1번부터 8번까지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 그래요. 기본 확인 사항이다. 9번부터 12번까지를 세부 확인 사항 그래요. 그럼 13번이 뭐냐면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중개보수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별개 항목입니다. 아셨죠? 별개 항목.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은 자 누가요?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거든요.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 사항인 자료 요구 또는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이 있죠. 자료 요구 사항이나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묻죠. 어떻게 이건 중개보수는 당연히 개공이 확인할 거고 개공이 조사 확인하는데 어떻게 묻냐 하면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안 물어요. 뭐겠어요? 이거죠. 9번부터 12번까지 세부 확인 사항을 묻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묻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요? 9번부터 12번까지 세부 확인 사항을 묻는 겁니다. 자, 세부 확인 사항 그러니까 이거 해볼까요? 자, 세부 확인 사항은 뭡니까? 실제 상환입니다. 이렇게. 자, 실제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미공시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거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면 돼요.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있죠.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문제나 건저당 있죠. 건저당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경공매 특이사항 같은 거,
경공매 특이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 경우고 상태는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상태 그럴 때 상태가 뭐 있습니까? 내외 시설물이 있어요. 내외 시설물. 내외 시설물 상태하고 그다음에 벽면 도배 있죠. 벽면 도배 상태하고 두 가지. 그리고 환경까지입니다. 실제 상황. 근데 여기 또 세부 확인 사항도 암기를 하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타워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이렇게 딱 보러 가서 아파트를 딱 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서 있잖아, 그죠? 여기 서서 알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혹은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근데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앞에 공동 현관문 있죠. 공동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삐삐삐삐 눌러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공동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뭐라고?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뭐 있어요? 소화전, 비상벨 있죠? 누르는 거 깨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 뭡니까? 승강기잖아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그러면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건 뭐 있어요? 수도, 가스, 소방, 1공급, 전기 다 들어있죠, 이게. 예,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개공이 확인하더라도 보죠.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게 뭐라고? 세부에 세부. 기본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알겠죠? 밖에서 보거나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뭐라고?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걸 자꾸 일일이 그러니까 어차피 보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기가 나오면 그걸 문을 열고 그죠? 공동 현관문부터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세부 확인 사항이고 굳이 안 들어가도 혹은 사무실 앉아서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예,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등기부, 대장, 그죠?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런 게 하고 다른 게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막 이걸 막 서로 암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봐요. 그러면 47페이지에 모든 서식 공통이 뭐라고?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찾았습니까? 47페이지에 두 번째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인데 세부 확인 사항이 실제 상환 동그라미 할 수 있죠? 실제 상환입니다. 그러면 3번 주거용 건물 일식에만 있는 거 있습니다. 도배 환경 있죠?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은 어디에? 입지 항목인데 입지인데 주거용에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유무 소방이죠. 소방은 일식과 이식에 들어가요. 일식과 이식에 들어가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디? 일식에 있다. 그것도 뭐 아파트 제외하고. 아셨죠? 아파트는 확인 항목이 아닙니다. 비스노 시설은 일식과 삼식의 공통이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제외되는 거 있죠. 조세,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더라?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기재 항목별 특징 그랬는데 자 기본 확인 사항은 첫 번째 표시입니다. 표시 안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세요. 일단 공부상 지목 건물의 용도하고 실제 이용 상태를 아래 위로 병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의 방향은 건물의 방향이며 토지 건물 아닙니다. 됐죠?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주택은 주실 방향 그 외에는요 주된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 능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나 그 다음에 그 위반 내용도 만다 기재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등기부를 통해서 기재하고 3번에 갑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은 확인 방식이 자 우리가 지금 기본 확인 사항은 누가요?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인 방식이 총 4개입니다. 자 토공에 관한 기본 공부가 뭐더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있죠? 상한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서?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 상한입니다. 상한. 한도. 그러니까 딱 기준이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얼마 딱 몇 퍼센트 정해져 있어. 그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예, 시군조례에 줘. 시군조례에. 그 다음에 개공이 확인하는 항목이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개공이 확인하는 항목이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까지는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공이 직접 확인하는 거. 그리고 공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망입니다. 그리고 토공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반드시 기재하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식이죠? 4식에 X. 1, 2, 3식에 나오고 4식에는 기재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입지. 입지도 역시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인데 어디 없어요? 4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도로부터 해가지고 의료시설까지가 입지 조건인데 그 중에서 보면 교육 판매 의료시설까지는 어디? 1식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가 2식에, 도로 대중교통까지가 3식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항목이 1, 2, 3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기재 항목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관리, 경비실 유무나 관리 주체 아시죠?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도 확인 설명서 기재 항목이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유무는 반경 얼마? 1km 이내에, 그죠? 네. 그리고 일식과 몇식? 3식에만 있습니다.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란에 거래 예정 금액과 실가 아니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이 나오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8번 조세가 나오면 딱 두 군데다가 체크해 보시죠. 앞에 취득, 대는 세율, 세율 위에다가 계략적이라고 적어봐요. 계략적 세율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여 설명해야 한다. OX, X. 그래서 조세다 그러면 취득과 세율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 자 실제 상환 입에다 붙이고 실제 상환입니다. 9번. 그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일식과 이식, 즉 건물에 대해서는 매도 임대 의뢰인 고지상, 법정 지상권 유무, 유치권, 주임법상의 임대차, 토지 부착 조각물 및 정원수, 그리고 미분양 공동주택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기숙사 빼고 기숙사를 제외하고 분양 목적의 그 공동주택 아파트가 미분양 되잖아요. 그죠? 미분양 되게 되면 보전 등기 후에 임대차로 전환했을 때 그때 알선하게 되면 그 사실을, 즉 분양 목적이었지만 미분양되어 가지고 이게 임대차를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건조당 채권 최고액, 경공매 특이사항까지 있고요. 3식에는 임대차, 즉 지상 토지죠. 토지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데에서 제한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라든지 지상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즉 지물, 진입로, 경작물의 기재입니다. 10번 내외 시설물 상태. 그런데 소승배 가수 열정을 했죠. 소방, 승강기, 배수, 가스, 수도, 열공급, 아셨죠? 난방 같은 거, 열공급, 전기 이렇게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소방이 다르죠. 일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식은 소화전 비상벨 요거. 그 다음에 자 내외 시설물 상태, 그 밖의 시설물에도 주의하실 게 이게 비주용 건물이잖아요. 비주용 건물은 용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따라서 기재 항목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에다가 전기 용량, 용수시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그러니까 1조 소음 진동 어디에만 있다? 일식에만. 세 번째 중개보수 등 그랬는데 이거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있죠? 요건 실가가 아니라 뭐다?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 그 위에다가 정확한이라고 넣어봐요. 정확한. 아까 세율은 뭐였죠? 계략적이었죠. 이건 정확한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즉 실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옆에다가 부가세 포함일까요? 별도일까요? 별도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딱 하나 있어요. 뭐 공급 전매 계약. 부동산 거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공급 전매 계약의 경우에만 뭐다? 부가세 포함이고 나머지는 다 별도라고 아시면 돼 그냥. 그렇죠? 예, 다 별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 걸을 때 매도인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이에요. 의무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서를 받았다, 수령했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개공은 이제 소공까지 해가지고 서명 및 날인이죠. 자필 서명입니다. 사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5조 2 소유자 등 확인까지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일단은 일식부터 해가지고 설명서상의 기재 항목들 이거 필히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작성 요령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틈나실 때마다 저 항목은 기본적인 거고 설명서 작성 요령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서를 통해서 꼭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허리 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사항부터 확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은 자, 보기 보니까 이거 기본 사항이 우리가 설명서에 어디 들어가요? 표시에 표시. 이건 뭘 보고 기재할까? 토지가 있을 거고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토지는요.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을 통해서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 보니까 등기부 등본은 기본사항 즉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X. 그리고 모두 해가지고 X 돼 있죠. 왜 X일까? 그러니까 중개상물의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고 기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아까 항목 가운데 방향이 있었죠. 방향은 현장 답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고요. 모두가.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의 준말이죠.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면 동까지 아니고 어디까지 뒤에 뭐까지 나온다고? 지번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토지의 경우하고 건물의 경우인데 뭘 통해서 확인할까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어디까지 확인해야 될까? 지번까지입니다. 건물은요. 대지 지번을 확인하되 건물이 수동 있죠. 여러 동이 있을 때는 건물 번호 혹은 가옥 번호까지입니다. 가옥 번호까지. 그리고 거기 대상 토지가 그러니까 일단은 뭘 확인하는 거냐 그러면 어떤 항목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확인한 이 일치 따지는 거 일치. 이해하겠습니까? 묻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통해서 지번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엄면동 그죠? 행정구역 리동까지만 기재도 무방하다가 아니고 지번까지 서울시 중부 명동 몇 번지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상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 밑에 마지막에 수필지인 경우는 대표 지번만 기재도 무방하다? 아니죠. 그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번 있죠?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번을 모두 표시됩니다.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번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까지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면적입니다. 면적. 2번 간단하게만 하셔도 돼요. 면적은 그러니까 뭘 통해서 역시 대장이죠. 대장의 고유 등록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다? 면적이고 가끔 경계가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면적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토지는 필지별이죠. 필지별로 그죠? 그럼 건물은요? 건물은 청별입니다. 청별. 청별 면적이란 청별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죠? 어디까지 확인하느냐 이게 일치니까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환지 예정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해가지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자 그거 보시는 것처럼 누구랑 계약할까요? 예, 종전 토지 소유자와 계약합니다. 계약 대상의 목적물은요. 종전 토지입니다. 다만 거래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딱 묶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구분 소유 건물은 전유 부분의 면적과 공용 부분의 면적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설명서에는 뭐밖에 안 나온다. 전용 면적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 확인은 실측이 원칙입니다. 실측이 원칙이지만 실측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상 기재대로 중개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기재해야 추후에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고요. 면적 확인 시 주의사항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표시사항도 불일치하게 되면 그죠? 뭐가 우선하느냐 하는 거죠. 표시사항은 일단은 등기부상의 표제부가 있을 거고 등기부상의 표제부보다는 뭐다? 대장이 우선할 거고 대장보다는 뭐다? 실제가 우선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선 순위를 물으니까 그리고 밑에 대장 매매 대상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고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이건 단순한 점용권 즉 점유해서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고 성질상보다 타주 점유다까지요. 그까지. 그 다음에 3번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이 나온다. 지목은 뭐하고 뭘 통해서 대장과 대장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두 개가 대장은 정식 명칭 그대로죠. 과수원 이렇게요. 도면은요. 과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하고 도면에는 초덤 있죠. 초덤을 부호로 하는데 이 부호를 차음절 즉 둘째 음절을 부호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 차장 천원하는 거. 차가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원. 하천. 원은 유원지. 뭐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 갑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경계 딱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계는 있잖아요. 설명사항에는 포함된다 그러는데 설명서에 나올까? 일단은 경계는 설명서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설명서 기재 항목이 아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표시사항은 공부하고 대장이 실제가 불일치하면 시제가 우선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뭐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경계가 불명할 때 현황 청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현황 청량의 의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해야 될 즉 사전 확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여기까지 경계 딱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계란 설명서 기재 항목이 아니고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즉 공부상의 경계죠.
다만 이제 기점을 잘못 잡았다. 저 기점 기술적인 착오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개공에게는 현황 청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에게는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 사전 확인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경계 딱 그러면 주의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나 그러면 토지 매매 당사자가 그래가지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있죠. 계약 체결 당시 지적 공부에 기재된 지적이 뭐야? 토지 면적이 하셨죠? 토지 면적, 지분, 지목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고 그 밑에 내용의 판례는 뭐냐면 제목을 달면 이거죠. 분할 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상 즉 분할 후 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분필 등기라는 그죠? 걸 거쳐야 그 분필의 즉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등기부상에서 분필 등기만 한다고 그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필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분할 후 분필 등기라는 절차를 거쳤을 때 이렇게 밑에 판례도 계약 체결 당시에 경계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와 지형은 도면이고 지세는 뭐죠? 거기 현장 확인 그랬습니다. 방향은 토지는 상관이 없죠. 건물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분도.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태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상태다 그럴 때는 벽면 도배 상태하고 그 다음에 내외 시설물 상태 두 개가 있죠. 내외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소성배 가수열전 하는 거예요. 소성배 가수열전. 소방 승강기 배수 가스수도 1공급 전기 있죠. 그리고 벽면 도배 상태까지 환경 조건도 역시 자료 요구고 비선호 시설 유무는 개공이 조사하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환경이라 할 때 항목이 뭐라고요? 1조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시설까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자 1, 2, 3시계 공통입니다. 어디에는 없다? 4시계는 없습니다. 오른쪽 관리 그랬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 조사 후 기재하고 확인 설명 사항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한 사항을 모두 서면화시킨 게 설명서잖아요. 근데 설명서에 설명한 사항에 한해서만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 사항이 아닌데 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 관리 주체 같은 거, 그러니까 입지 조건과 관리 비선호 시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한다. 자, 6번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뭘까요?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그죠? 등기부의. 그리고 부동산 등기된, 자,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전후에 의하고 너무 뻔한 거지만 동구는요, 순위번호에, 별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하는 거.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이게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X. X입니다. 고지받은 대로 기재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아셨죠? 개공에게는 대판에서 인정하는 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직업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도의 주의 의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중개업하면서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전제를 하는 거 그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가 하고요. 밑에 진정한 권리자 여부는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의 대조만으로 충분하다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그냥 기본 확인이고요. 단지 등기 필증 있죠.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만 뭐 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리인 여부. 자,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건 대리의 방법 종류가 몇 개다? 두 가지. 그럼 확인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일방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죠? 대리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일방이 대리인인 경우다 그랬을 때 대리권 유무를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만 확인하는 건 이건 임의 대리죠. 법정 대리는요. 가족관계 등록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대리 방식이 두 가지니까 확인하는 것도 몇 개? 두 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일방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하겠습니까? 대리 종류가 두 가지란 말은 확인 방식도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건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인데 배우자 일방이 대리인이다 그럴 때 우리가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의 범주를 벗어나죠. 재산상 법률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의 범주를 벗어난다. 일상가사 대리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야. 그죠? 전마트 가지고 쭉쭉쭉 껐잖아. 그죠? 누가 갚아야 돼? 남편이 갚아야 돼요. 그죠? 근데 갑자기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다 때리부었다. 그러면요. 근데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데 몽창 다 쳐가서 바치면 그건 아니죠.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일방이 그때 남편이었죠. 남편이 지만 착한 사람인가? 집만 착한 사람이요. 막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자기 주는 거예요. 몽창 그 재산 어디에? 제 사회자한테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물론 자기 식구들은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결국 그 일정 부분인가요? 하여튼 가지고 전체 다가 아니고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그 판례가 있습니다. 지만 착한 사람이야. 그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사람 누구야? 집이 가장 가까운 것도 처신 못하는 게. 예? 맞잖아요. 수신자가 치고 팽천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 주 맞아야 된다고? 예, 맞아도 그 정신 안 챙겨. 하여튼,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받고 있었잖아요. 집에. 뭐, 혼자만 착한 사람이야. 오, 진짜 기부를 해가지고. 자, 갑니다. 처분 능력의 확인. 그러니까 배우자 일방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 말 그대로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항상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틀린 질문 나왔어요. 항상 무효는 아니고 본인 추인심보다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그다음 일단은 이제 진짜 있거나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건 매도겠어요, 매수겠어요? 매도겠죠. 팔러 오니까 팔러 오면 물어보잖아요. 있기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권리의 진정성, 그러니까 첫 번째 권리관계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죠? 권리의 진정성. 권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더라.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금방?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사항의 대조, 그리고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만약 진짜 주인이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는 경우 있죠. 처분 능력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즉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처분 능력 유무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자연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 의제를 인정한다,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그죠? 거쳐야만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년 의제라든지 법정 대리인 동의 시 동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다만 처분이 허락된 영업행위처럼 단독으로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능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리고 후견인 동의 대리 시 후견 감독인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후견인이 대리를 직접 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후견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 친권 행사는 공동 대리다. 그리고 법인이다 할 때는 법인격 있는지 없는지는 뭘 통해서, 예, 법인격 유무 대표 처분 권한 유무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죠? 그리고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대표권이 제한될 수도 있죠. 대표권 제한 유무는 일단은 대표권은 정관에 기재해야 뭐다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했을 때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이런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했어요. 이후에 법인의 대표 처분권 없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공이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개공이 뭐 확인했다 그랬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그랬죠? 그랬으면 법인 등기부상에서 그 대표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등기됐다, 등기되지 않았다? 등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 처분권 없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공이 책임질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왜?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아셨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편입에 대해서도 주무관청 허가 여부 등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건 이거.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대지 양도 있죠. 처분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와 대표 승인서고요. 처분하는 거죠. 그런데 대여라든지 담보 제공 있잖아요. 이건 누구의 허가? 허가권도 달라요. 시도지사의 허가에다가 대표 승인서입니다. 그리고 법인격 없는 그 경우에 공동 소유 형태 있죠. 공유, 합유, 총유 등이 나오는데 일단은 공유는 지분을 인정하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어떻게 자유롭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 자체가 대상이 될 때는 누구? 공유자 전원 동의를 요한다. 하셨죠? 그 다음에 총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문중재산 처분 의뢰시 그랬는데 교회재산도 마찬가지죠. 교회재산 처분 시에도 개공은 문중종회 결의서 아니면 교인총회 있죠. 종교 단체 교인총회 결의서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문중종회 결의에 의하지 않은 문중대표의 처분행위는 뭐다? 무효다. 이 가장 대표적 경우 또 판례가 어떤 거냐면 그 선산 있죠. 선산에다가 분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문중의 대표가 분묘 설치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중종회 결의를 거쳐냅니다.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처분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선산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분묘 설치 행위는 뭐라고? 처분행위다. 왜? 그 설치된 경우에 대해서 승낙에 대해서 뭐가 인정됩니까? 기지권 성립하잖아요.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처분행위에 당하기 때문에 문중 대표의 그 분묘 설치 허용 행위는 이건 문중 종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무효가 돼요. 이해하겠죠? 뭐 말이지? 예, 그런 경우 대표적 경우가. 자, 여기까지 하고 5번에 보니까 등기부상 확인 불능 권리 종류와 현장 확인입니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아까 그리고 동일 부동산의 등기 권리의 순위는 등기 전후 그랬죠. 동구는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죠? 그죠? 이 정도. 그리고 박스 안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의 한 부분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건전항 설정 사실은 고지했지만 먼저 거주하고 있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 금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으면 그런 선순위 물건이죠. 나는 후순위 됩니다. 배당 순위가 처지기 때문에 앞에 배당받을 금액이 많아질수록 나는 뭐야? 배당 순위가 떨어지면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근저당 설정 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 금액까지도 뭐다? 설명해 주라.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과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해합니까? 개공에게는 승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받은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 유사 물권으로 존속기간과 기지권의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좀 이따가 분묘기지권 할 거니까 그럼 좀 쉬었다가 문제는 복수 의미로 시작할 때 보죠.